인프제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50%가 넘어가면 그야말로 감탄인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에서 파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탈뮤. 친해지고 싶은 인프제가 생겨서 이제 인프제 영상을 뒤지어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와, 난 진짜 얘네들 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아, 근데 친해지고 싶을 순 있잖아. 내가 인프제를 이해 못하겠다는 별개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인프제랑 친해지고 싶은 타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재미를 위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방식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은 인프제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기반에 두고 인프제한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완전 공감형이에요. 야.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제한테 제대로 공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이 안 되는데 억지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 없으면서 진지한 태도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부담만 될 수 있어요. 나를 너무 공감해 주려고 하고 나를 좀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내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한테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감을 그렇게 난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인프제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대로 아는 거 없이 진지하기만 하면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지만은 어쨌든 상대방은 진지할 거 아니야. 나에게 진지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그 태도에 내가 또 공감을 해줘야 돼서 그게 또 감정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인프제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천적으로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인프제의 감성이라든가 생각이 잘 통하는 스타일이 아니면은 절대 억지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사실 그리고 인프제가 애초에 타인이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주거나 알아봐줄 거라는 기대값 자체가 낮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은 한 20%, 30%만 돼도 얘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얘도 뭔가 감성이 풍부하고 사고력이 좀 괜찮은 편이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제 50%가 넘어가면 그야말로 감탄인 거예요. 이제 7, 80% 이제 자기도 거의 인프제인 경우겠죠. 거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보다 인프제가 그 사람을 대하기가 좀 마음이 상대적으로는 편해지는 스타일도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일단 다음 유형으로 리드형. 이게 이제 완전 공감보다는 좀 덜 어렵지만은 이것도 많이 어려운 건데, 말 그대로 내가 주도적이고 외향적인 스타일이야. 그럴 때 이제 리드형으로 인프제랑 좀 친해지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그거야. 인프제는 자기 생각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리가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자기가 A 상황에서는 A 대응법이 있고 B 상황에서는 B 대응법이 있고 자신만의 그런 방향성이나 툴이 있는데, 리드형 같은 좀 주도적인 사람이 인프제를 좀 이끌고 싶어하고 같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치면은 인프제가 자기가 원하는 거라던가 자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리드를 내가 내 선택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도 될 만큼 가치가 있을까? 이거를 충족시켜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준이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무난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프제가 아끼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제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면은 그 사람의 선택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는 그거 좋아하는가 보구나. 그럼 뭐 나도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은 너가 그걸 선택해야 기쁘다면은 나도 그거를 따라가야 기뻐. 왜냐면은 너는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리드형이 리드를 겁나 잘해서 인프제를 리드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인프제가 그 사람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이 방식으로 친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리드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가 중요해.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효율이라던가 방향성이 훌륭하다던가, 혹은 인프제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혹은 또 이거는 부가적인 거지만 엄청 중요한 건데 표현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표현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느낌 있잖아. 그런 표현 방식이 갖춰졌을 때 인프제가 그거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프제를 만약에 이제 내가 리드형으로 만나고 싶다. 나는 그러니까 인프제랑 친해지고도 싶고, 나는 엄청 내가 주도적이고 외향적인 스타일이라서, 근데 내가 인프제를 리드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인프제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점수를 진짜 따따블로 따는 것 같아요. 인프제를 제가 완전히 잘 이해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기대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프제가 애초에 다른 만인한테 진심 공유를 100% 완전히 잘 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흘리듯이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좀 맞춰주려고 그냥 대충대충 했던 말에도 귀 기울여서 기억해주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선택을 하는데 고려를 해주고 그런 태도 자체가 아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면서 이제 이 리드형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두 개만 해도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리드형도 인프제를 완전히 물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를 해서 친해지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럴 거였으면 완전 공감형으로 보냈지. 하지만은 꼭 인프제를 완전히 잘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유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여기서부터는 난이도라기보다는 좀 임팩트가 중요한데 매력 찍눅형. 이거 지금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한 가지 아니면 뭐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프제가 느낄 때 임팩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훌륭하거나 매력적이라고 팍 느껴지는 스타일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도 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인프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의 매력으로 인프제를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좀 있는 건데 이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성이 강하거나 자신만의 가치관이 독특한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요. 매력 찍눅형이니까 말 그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거니까. 근데 인프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꽤 중요해져요. 의외로 그 사람만의 선 있잖아. 그거를 안 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넘게 되더라도 추후에 인프제랑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나는 뭐 매력적이니까 이러면서 경시하면서 인프제가 생각하는 선을 계속해서 넘는다, 그게 스택이 쌓인다, 그러면은 초반에 강렬한 매력으로 인프제한테 어필이 됐어도 지속적인 관계에서 파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난이도가 낮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챙김받기형. 이건 이제 인프제가 완전히 그 뭔가를 해주는 사람, 기버가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보통 엄청 귀엽거나 아니면 순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프제가 너무 아이고 너무 챙겨주고 싶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 조건이 리드형이랑 좀 비슷한데 인프제인 내가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챙겨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해. 가치라는 표현을 써서 되게 상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귀엽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인프제가 뭔가 이 사람한테 잘해줄 의미가 있다거나 내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인 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상막한 감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인프제가 정말 F라는 거를 느껴볼 수 있는 방식인 거지. 그만큼 순수하게 그 사람의 동심이라던가 그런 귀여움이 인프제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내가 뭐 손해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을 너무 챙겨주고 싶고 그러고 싶다를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친해지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조건이 붙는데 너무 에바치면서 요구하지 않는가가 또 중요해. 이거는 뭐 인프제, MBTI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거를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약간 그렇게 되기가 쉬워. 특히 이제 인프제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히 호의거든요. 의무도 아니고 이 사람의 권리도 아니야. 근데 너무 다 자연스럽게 내가 잘해주는 게 너무 당연시 되는 흐름? 끊임없는 변칙적 요구, 이거는 정말 인프제들이 싫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가 너무 시건방지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이어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뭐 이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인프제랑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너를 소중하게 한 만큼 너도 나를 똑같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야 될까,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인프제만 잘 해주는 방식이 당연스럽다고 느껴지면 인프제도 사람인데 서운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안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똑같이 돌려주는 건 아니어도 나한테도 너가 소중하다, 나한테 평소에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느낌, 태도 아니면 직접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인프제랑 친해지는데 좋다. 얼마나 같이 오랜 시간을 써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프제가 정말 이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그게 핵심이다 결국.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태뮤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면은 인프제랑 그냥 친해지는구나, 이게 아니고
누굴 만나도 어떤 인프제를 만나도 시간도 같이 많이 써보고 그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소소하게 좀 알려주고 잘 해줘라. 인프제가 사실 공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고 본인들이 돌려받는 리턴 받는 경우가 정말 적거든요. 그런 거 조금만 챙겨줘도 아니면은 내가 그 방식이 서툴러서 잘 못하고 핵심을 잘못 짚었지만 그냥 내 곁에 있는 인프제 너는 정말 소중해라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인프제 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도 영상을 좀 찍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싶은 MBTI 관련돼서 뭐 알고 싶은 거라던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봐도 매력적이거나 유익한 소재면은 채택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